엠맨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하는 마켓 1타 강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펩트론을 또 리뷰를 해야 되네요. 네. 신고가가 나와서. 그렇죠. 네. 일단 먼저 신고가 나온 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펩트론이 정말 정말 지루한 국면을 빠져나왔죠. 네. 목이 많이 메이셨어요. 그동안 힘드셨나 봐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언제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펩트론 목표 가격을 이제 오늘 신고가 나오면서 뚫었죠. 결국은 제가 이제 신고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 알테오젠, 2위 에코프로 그룹주들, 4위 ABL 바이오, 드디어 펩트론이 5위권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현재 39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요. 차트 한번 볼게요. 여 구간에서요, 정말 수많은 펩트론 안티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메이저들도 여기서요, 엄청나게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여기서 끝났다, 비싸다 논란 있었지만은 비싼 종목이 더 비싸지는 효과 이제 보이시죠? 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뉴스 나온 거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따가 일동제약도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화이자 CEO의 발언이 좀 주요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화이자는 연동관계성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여드렸던 배경이 뭐냐,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아니 전자닉스도 그렇게 올려놨는데 그러면 코스닥 상위 종목들의 150 안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 거기서 이제 바이오에 대한 비중이 코스닥 150에서는 거의 30% 가까이 되니까 그 중에서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큰 메커니즘을 좀 알고 계시면은 저 친구가 왜 바이오 상위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했는지 이해가 아마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쨌든 신고가 나왔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고가 나올 때 이렇게 장대 항목 나올 때 쉽게 얘기해서 매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중간에 조금씩 분할 매도 하셔도 되는데요. 남은 물량 끝까지 좀 가져가시는 걸 권유드리면서요. 2차 목표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메이저들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42만 원으로 일단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목표 가격을 좀 상향 조정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까지 보고 나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펩트론 수익 축하드리면서요. 2차 목표 가격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일동제약도 저희가 편입을 했습니다. 바로 네. 이어서 리뷰해 볼게요. 뭐 앞서 제가 이제 이따가 내용도 이제 바이오 얘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일동제약도 오늘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죠. 근데 조금 오늘 약간 좀 약한 모습입니다. 이따가 내용이 있지만 화이자 CEO가 이제 메사라 인수 관련된 부분에서 노보니스크를 이겼잖아요. 이기면서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쓰면서 메사라 인수했었고 그래서 같이 어찌 보면은 조금 결은 다르지만 단어의 선택은 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 밸류체인격인 D&D 파마텍의 신고가 나왔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상황인데 일동제약은 사실 빅파머와의 조인 가능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는데 이거 왜 올라가냐? 그냥 기대감입니다. 왜? 메세라 다음에 다음 타자도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뭔가 물질에 후보 물질에 대한 효능이 좋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인수하거나 후보 물질을 인수하거나 그 회사 지분을 사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동제약도 지금 굉장히 효능이 좋은 이런 뭔가 모멘텀에 대한 결과값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을 올라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자, 어쨌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목표 가격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며칠 안에 10% 넘는 이제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 가격까지는 아직 좀 남아 있죠. 좀 더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일동제약도 비슷할 것 같아요. 펩트론처럼 여기에 이 신고가 영역을 한번 넘어가는 패턴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예, 그때는 또 쭉쭉쭉 뻗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일동제약도 여러분들 꼭 좀 큰 수익 좀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었던 엔비디아 실적 역시나 잘 나왔고 다행히도 AI 버블론 젠슨왕이 잠재워줬습니다. 네. 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강사님? 사실 저는 뭐 이제 어제 JP모건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면서 뭐 그냥 무난할 것 같다라고 이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약간 세론의 가능성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은 뭐 오늘 미국장 본장이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느냐. 지금 5% 좀 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죠? 반도체가 떴다가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거를 좀 대신해주는 역할을 지금 약간 수급이 이제 분산됐어요. 어떻게 분산됐냐? 초반에 반도체 떠서 로보주도 같이 좀 쏘다가 다들 이제 윗골에 달려 밀리고.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을 좀 봤을 때 어떤 게 지금 주도 섹터냐? 일단은 첫 번째 바이오겠죠. 바이오 상위 종목들. 거기다가 오랜만에 지금 2차 전지 배터리들도 2~3% 정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약간 좀 이제 불균형적으로 좀 분산 효과가 나오면서 반도체 어닝 서프에도 불구하고도 조금은 시장에 그 국내 반도체는 좀 어렵다. 엔비디아의 그 어닝 그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서 컴콜에서의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발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냐면 최근에 이제 마이클 버리가 숏을 베팅했다 하면서 TDS 이제 뭐 회사차 발행해가지고 빅테크들이 이제 뭔가 반도체 물량을 구매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자꾸 그렇게 회사차를 찍어내가지고 이제 사오자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 버블이다라고 이제 인식이 좀 강한데 그거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그들만의 문제지. 우리는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걸 보고 참 대단하다. 시총 1위 기업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감 있는 또 컴코를 좀 진행해서 GPU 코멘트 또 나왔죠. 품절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돌고 도는 이런 이 AI 관련된 수남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과연 오늘 본장에서 어찌 될지. 근데 오늘 약간 분위기가 전자닉스가 이제 떴다가 밀리는 거 보니까 반도체들도 약간 좀 오늘도 미국 본장에서 약간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걸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하고 있죠? 바로 바이오죠. 그래서 오늘 바이오 얘기를 지금 잠깐 좀 꺼내볼 텐데 자 바이오 한번 관련된 부분들 아까도 제가 일동제약이라든지 펩트론 코멘트 드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게 뭔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일동제약도 화이자는 전혀 그런 관계가 없거든요. 제가 리서치 해보면 일동제약은 빅파마와의 콜이라든지 이런 뉴스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효능 좋은 게 지금 국내에서 일동제약이 최근에 좋은 성과 냈잖아. 13% 정도 최종감 나왔었잖아요. 일동제약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인데 화이자 CEO가 어제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 TV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사라 인수를 10조 원 썼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제 뭔가 어떻게 공격적으로 마케팅 할 거냐, 영업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연구라든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뭐 2배 가까운 가격 인수 성사했는데 난 만족스럽다라고 실질적으로 CEO가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만 관련된 부분에서 라이트 투 윈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완전 선점할 거다. 네, 선점을 할 거라는 거죠. 1위 기업이 될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나왔냐. 메세라 다음 타자가 좋은 성과를 나오면 우리는 어떤 돈을 써더라도 인수나 또는 그 후보 물질을 사올 의향이 있다는 거죠. 화이자도 아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8월 달에 일타강사한테 뭐라고 했죠? 화이자가 비만 치료제 임상 하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포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D&D 파마 때 소개시켜 드렸었고 아마 그런 연결고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부터는 빅파마가 아마 우리나라 이 K바이오라고 좀 지칭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우수한 성과를 내보이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지금 수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얘기를 말씀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국내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거죠. 12월 2일 날 인천 송도에서 2025년도 제약바이오 대놓고 나오죠. 투자 대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스타트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겠죠. R&D 비용이 너무나 이제 출혈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뭐 해외 진출 전략이라든지 뭐 빅파마와 조인 가능성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일단 지금 얘기하는 게 아직은 지금 이제 참여 기업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기업 참여한다고 나오지 않고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참여 기업들이 나오는데 해외 투자사들, 펀드 회사들 25개 회사가 참여하고 45개, 45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거예요. 송도에서 열리고요. 바로 이제 하루 종일 열립니다. 12월 2일 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뭔가 학회라든지 이런 게 약간 조금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상황인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는 좀 시간이 한 2달 정도 남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내 모멘텀 봤을 때 여기서 뭔가 좋은 이야기들과 그 이후에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참여 기업과 투자 바이어사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일까지 신청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다음 주도 바이오가 또 한번 이 펩트론 차트처럼 신고가 장대 한번 나올 수 있는 뭔가 이런 기업들 잠시 뒤 그 기업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도출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150 시총 상위 종목에서 이 종목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 랭크가 돼 있다고 30위권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뜻은 뭐냐면 시총이 아직 1조가 안 되는 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총 1조가 되면은 30위권에 들어와요. 코스닥 150 중에서 그러니까 너무 싼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잠시 뒤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 헬스케어를 봐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 종목 무엇일까요? 네, 오늘 종목은요. 현재가가 약간 좀 눌리네요. 오늘 18,240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종목명은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 내년일지 뭐 다음 달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언제든지 ABL 바이오가 곧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네. 보여줬잖아요. 그냥 갑자기 뉴스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냥 2분 만에 상한가 들어가고 점상까지 다음 날까지 찍어버리는 이런 광경을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자, GI 이노베이션은 지금 시가총액이 코스닥 150 상위에서 조회를 한번 해보면 지금 한 6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50위, 60위 사이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시총 1조가 안 됩니다. 자,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 세 가지 주요 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요. 명역 항암, 그리고 알레르기 자가 면역, 그리고 마지막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세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 있습니다. 파이저 CEO 관련된 부분들. 뭐 어떤 국내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주인공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화이저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 비만 치료제든 뭐 자가 면역이든 사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은 한국바이오 투자대전. 왜? 이 회사가 이게 이제 투자바이오 대전이 제약바이오 협회가 추진을 합니다. 주최 측이에요. 근데 제약바이오 협회의 회원사에 GI 이노베이션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1차는요. 21,000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있고요. 2차는 25,000원 선. 손절 가격은 16,5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GI 이노베이션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시 무방감에 어떤 얘기 들을 수 있죠? 네, 어제는 사실 이제 앞서서도 뭐 AI 스캔에서 바이오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배터리 얘기를 말씀 못 드렸거든요. 2차 전지에서 제가 2바 장세다라고 했는데 바이오만 가고 2차 전지 안 가니까 저 친구 뭐지?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복귀 차원으로 오늘은 배터리 위주로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추가적인 소식들이라든지 CAT에 관련된 또 중요한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들 궁금하시면 2차 전지가 갖고 계신 분들 특히 4시에 너튜브에 신강서 검색하셔서 배터리 전략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데이터 강사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엠비엔골드 신곽석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